좋습니다. 선이고요. 클래시와 역사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픽률 1위를 유지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파이어볼? 감전? 물론 감전 마법도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쓰였지만 현재까지 꾸준한 픽률 1위를 달성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통나무죠. 오늘은 가장 많이 쓰는 스펠 통나무에 대해 주둥이를 털어보겠습니다. 통나무는 국민 스펠이라 불렸을 정도로 안 쓰는 유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체 트로피전과 랭크게임 구간에서 픽률 1위를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째서 통나무는 이렇게 잘 나갈까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바리안 통이 있죠. 통나무처럼 똑같이 굴러가고 고블린 통 같은 짤짤이도 잡고 심지어 바바리안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통나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나무는 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더 멀리 굴릴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 건물 카드를 정리하거나 타워 앞에 있는 유닛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넉백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대 공격 템포를 끊어버릴 수가 있죠. 어그로를 초기화시킨데도 쓰고 게다가 대형 유닛마저 넉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바통보다 넓은 공격 범위를 갖고 있다. 이러면 상대 유닛을 처리하기 굉장히 편하죠. 예를 들면 밥통을 쓸 때 고블린 통이 날라옵니다. 야 이거 왼쪽으로 오냐 오른쪽으로 오냐? 아니다 중간으로 오는 것 같다. 별똥꼬쇼를 다 하다가 결국 맞습니다. 하지만 통나무는 그냥 딸깍 하면 됩니다. 통나무 비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통나무란 스펠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통나무의 역사를 보면은 버프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얘는 인생이 너프예요. 오늘 한번 이 통나무가 얼마나 억까만 당했는지 통나무의 끔찍한 역사를 보기 전에 이 잠깐 통나무의 TMI도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통나무의 TMI. 자, 일단 통나무가 소리를 내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말도 안 되게도 이 나무가 소리를 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로그, 로그라는 통나무의 대사와 굴러가는 소리였고요. 자, 두 번째도 있는데 이건 이제 바람 소리와 함께 던져지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TMI. 통나무한텐 원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통나무를 베어버리는 나무꾼이죠. 공개된 발언은 통나무를 만든 건 나무꾼입니다. 근데 나무꾼이 분노 마법 들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 분노 마법을 나무꾼이 떨어뜨려서 통나무에 자아가 생겼다고 합니다. 뭔 개소리야? 아무튼 그래서 이 통나무의 카드 설명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예 자아가 있는 줄 몰랐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아가 생긴 통나무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통나무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나무는 출시된 지 꽤나 오래된 카드지만 출시 때부터 있었던 카드는 아닙니다. 2016년 7월 클래시알이 정식 출시된 지 4개월 뒤에 나온 카드였죠. 희한하게도 출시 당시의 통나무의 평가는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카드였기 때문이죠. 이제 그 당시의 감전 마법, 매우 강력한 마법 카드였습니다. 고블린 한 방에 잡고 기절 효과도 1초나 됐던 지금의 감전 마법이 겁나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감전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의 통나무는 어땠을까요? 대형 유닛 넉백이 안 되고 이거 굴러가는 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느릴 그냥 똥나무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유저들은 통나무를 똥나무라고 불렸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통나무의 인기가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전설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설이면은 인기가 많지 뭔 개소리야? 가 아니고요. 이제 당시에 전설 카드 모으려면은 현질을 해서 추마상을 까야 되는데 웬만한 유저는 그 방법으로 레벨을 올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통나무는 레벨이 매우 중요한 카드였기 때문에 이제 굳이 통나무를 키우려는 유저는 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통나무는 감전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안쓰러워 보였던 슈퍼셀은 통나무에게 첫 버프를 시켜줍니다. 통나무의 배치 시간이 66% 감소하고 굴러가는 속도도 20% 증가하는 아주 긍정적인 버프였죠. 확실히 그전에 통나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상대 유닛이 보고 피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버프를 받은 통나무, 그럼 이제부터 픽률 1위인가? 는 아니고요. 아직도 감전을 쓰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감전은 그 당시에 너프를 받았지만 여전히 픽률이 강력했죠. 통나무의 픽률은 0%에서 무려 1%로 오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하필 동시에 볼러가 버프를 받았던 데라 굳이 전설 카드인 통나무를 쓸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슈퍼셀의 입장에선 일반 카드인 감전 마법이 인기가 많은 것보단 전설 카드인 통나무의 인기가 더 높은 게 좋았겠죠. 결국 바로 다음 달에 슈퍼셀이 외칩니다. 이제 통나무는 모든 지상 유닛을 쓰러뜨립니다. 이 문장을 보고 이거 모든 유닛을 직사시키는 거 아니냐 생각한 유저도 있었지만 아무리 슈퍼셀이 미쳐도 그건 에바죠. 이번에는 통나무가 모든 지상 유닛을 넉백시킬 수 있도록 버프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이언트 같은 대형 유닛들은 원래 넉백이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카드를 넉백시킬 수 있는 개사기 전설 카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통나무를 쓰는 유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호그덱이나 광부덱, 여러 순환덱 등의 통나무를 채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때 통나무의 픽률은 8%대로 나쁘지 않은 픽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셀은 통나무의 픽률에 전혀 만족을 못했나봐요. 욕심이 그득그득한 슈퍼셀이죠. 이제 다음 달에 또 통나무를 버프시킵니다. 이번엔 제대로 통나무를 띄워주기 위해서 버프를 4개나 적용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로 배치 시간을 줄이고, 두 번째로 굴러가는 속도도 줄이고, 세 번째로 사정거리를 증가시키고, 마지막으로 피해량까지 8% 증가를 해버렸죠. 그야말로 통나물의 시대를 열고 싶은 슈퍼셀의 미친 버프였습니다. 특히 사정거리가 11.6타일로 증가라는 버프는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통나물을 쓸 수 있는 버프였죠. 뭐 예를 들면 기존의 통나물은 고블린 통수비와 아프셀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둘 다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타워에 통나물 딜을 넣기도 훨씬 쉬워졌고요. 뭐 이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통나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감전을 뛰어넘었다, 역대 최고의 스펠 카드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통나물은 말도 안 되는 픽률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탑백 구간에서 픽률 6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물론 뭐 천상계 구간 픽률이긴 해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제 호그 덱에는 통나물을 넣는 게 대세가 되었습니다. 순환 호그 덱은 감전도 좋았지만 통나물의 메리트가 강했고, 유저들은 너도 나도 통나물을 얻기 위해 발악을 시작했죠. 고블린 통덱 초기 기블린 덱에도 무조건 통나물을 넣음으로써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보여줬고, 꽁덱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랭커들은 어떤 덱이든 통나물을 선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버프로 인해서 통나물은 완전히 떡상했고 감전 마법과 충분히 비빌만한 스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버프가 통나무의 마지막 버프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실제로 통나무는 2016년 10월에 버프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버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주구장창 너프만 받았는데요. 일단 다음해인 2017년에 슈퍼셀의 통나무의 인기가 과했다고 판단했는지 너프를 적용시킵니다. 피해량이 4% 감소하고 넉백거리도 1.5타일에서 1타일로 감소를 시켰는데요. 뭐 피해량은 그렇다 쳐도 넉백거리가 0.5타일 감소한 것은 굉장히 뼈아픈 너프였습니다. 이대로 감전한테 완전히 자리를 뺏길 것으로 보였지만 어라? 감전 마법도 동시에 너프를 받으면서 이제 고블린을 한 방에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통나무는 너프를 받았지만 감전의 너프가 훨씬 셌기 때문에 오히려 통나무는 픽률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아니 너프 먹고 픽률 1위라니, 이런 미친 녀석. 통나무는 거의 모든 메타 덱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순환호구, 석궁, 광부, 기블린, 통나무를 안 쓰는 덱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블린은 고블린 갱이 출시하면서 인기가 생겼는데 고블린 톤 덱이 많아지니까 통나무의 픽률은 안 오를 수가 없었죠. 심지어 기블린 덱에도 통나무를 쓰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너프를 시켰는데 떡상을 해버리니까 어이가 터져버린 슈퍼셀, 다시 통나무를 너프시킵니다. 이번에 통나무의 피해량을 4% 감소시켰는데요. 한 달 전에 너프를 세게 했기 때문인지 이번 너프는 그렇게 세진 않아 보이죠. 하지만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통나무의 사정거리를 11.6타일에서 11.1타일로 감소되었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블린 톤과 프셀을 동시에 잡는 플레이 다시 불가능해지게 바뀌어버렸고요. 다리에서 2타일 떨어진 곳에 통나무를 굴려도 타워에 데미지가 안 들어갔죠. 근데 이 너프와 함께 적용된 또 하나의 너프가 있었는데 바로 건물 위에 통나무를 낼 수가 없는 너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슈퍼셀의 의도가 아니었다는데요. 그럼 누구의 의도야? 아무래도 슈퍼셀은 실수를 했는지 몇 시간 만에 통나무의 사정거리 너프를 취소를 시켰고요. 이대로 통나무 유저들은 안도할 걸로 보였죠. 하지만 몇 달 뒤에 다시 사정거리 너프를 적용시킵니다. 대신 건물 위에서 통나무를 쓸 수 없던 너프는 사라졌죠. 너프를 받은 통나무는 여전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계속 너프를 받을 거지만 계속 여전할 겁니다. 이제 너프를 받은 것도 유저들이 모를 정도로 픽률은 그대로였죠. 픽률 1위를 유지하던 중에 박쥐가 버프를 받고 인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감전 마법이 다시 통나무를 역전합니다. 통나무의 감전의 경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생 난리를 치던 와중에 새로운 스펠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바리안 통. 통나무의 라이벌이 되기 위해 출시를 했죠. 그때 바바리안 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정 유닛이 넉백이 됐고 엘릭서는 3이었죠. 그 외 통나무보다 열등한 단점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통나무랑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그때 바통은 픽률이 거의 꼴찌였죠. 결국 통나무의 경쟁자를 다시 모집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눈덩이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시 후의 성능은 슈렉이었죠. 이거 슈퍼셀이 이대로 안 되겠는지 바통의 엘릭서를 줄이면서 본격적으로 버프를 먹습니다. 바통의 픽률은 올라갔지만 통나무한테 아직 잽도 안 됐죠. 슈퍼셀은 또 바통을 버프시키는데 바통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버프였죠. 이 버프를 딛고 바통은 통나무한테 진짜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버프 전에도 바통은 버프를 여러 번 받았었죠. 이젠 통나무보다 구릴 수가 없는 카드였던 겁니다. 여러 번의 버프로 바통은 통나무의 픽률을 완전히 앞질러 버렸습니다. 통나무의 픽률이 20% 정도인 반면에 바통의 픽률은 50%가 될 정도였죠. 아니 이거 통나무를 잡으려고 바통을 버프했더니 이제는 바통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어떡한다? 네, 바통을 다시 너프시킨다. 바통의 피해량과 속도를 감소시키자 놀랍게도 픽률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이거 생각보다 바통이 강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바리안이 체력 너프를 받으면서 바통의 간접 너프를 받자 다행히도 픽률이 떨어지고 통나무가 다시 픽률 1위를 차지할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대 눈덩이가 피해량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눈덩이의 픽률이 1위를 찍게 됩니다. 역시 픽률 1위의 자리는 쉽지 않은 곳이죠. 통나무는 전교 1등을 뺏겼기 때문에 잠시 울었고요. 물론 잠깐 울었고 바통이 다시 두 번의 너프를 받고 눈덩이 또한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통나무의 픽률은 20%대로 다시 향상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가서 해돌의 버프로 통나무는 40%가 넘는 픽률을 보여줬고 결국은 다시 바통을 넘고 픽률 1위를 차지했죠. 통나무는 다시 1위의 꿀맛을 맛보았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스펠들이 너프를 받죠. 크라운타의 피해량이 30%로 감소합니다. 뭐 통나무만 받는 건 아니니까 억울하진 않고요. 근데 통나무의 사정거리가 갑자기 10.1타일로 또 감소 너프를 받습니다. 야, 이거 이러면 이제 달이 바로 앞에 놔야지 상대 타워를 때릴 수가 있죠. 고통과 푸세를 동시에 잡을 수도 없고요. 이 너프로 유저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통나무를 너프시키냐, 싫어하는 유저도 없잖아. 맞는 말이죠. 하지만 픽률이 너무 압도적이었는지 너프는 그대로 진행됐고 통나무의 픽률은 잠깐 줄어드나 싶더니 금세 회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챔피언이 출시합니다. 아니 뭐 통나무랑 챔피언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죠. 해골킹의 등장은 통나무의 픽률을 더욱더 올려주었습니다. 해골킹의 스킬, 이거 막는 데는 역시 통나무죠. 통나무의 픽률이 40%가 넘는 바통과는 안 되는 픽률 보여주자 다시 통나무의 너프 시기가 옵니다. 이번에 통나무의 넉백거리가 1타일에서 0.5타일이 되는 아주 치명적인 너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확정본 너프였습니다. 이 너프를 미리 본 유저들은 당연히 엄청난 반발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시위라도 나갈 분위기였습니다. 슈퍼셀은 이 분위기를 보고 이거는 무섭다, 다른 너프를 적용시켜야겠다. 이제 통나무의 크라운타워 피해량이 총 피해량의 30%에서 20%만 들어가게 되는 너프를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나무의 타워 데미지는 감정과 눈덩이야 똑같게 되었죠. 이거는 다행히도 큰 너프는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너프였다고 보였고요. 통나무의 픽률은 여전했습니다. 너프를 받던 말던 알바가 아닌 카드였죠. 통나무의 1등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던 슈퍼셀은 2023년에 다시 한번 통나무를 건드립니다. 아니 근데 분명 벨페 미확정본에는 통나무의 너프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종본에서 통나무의 너프를 추가해버린 것이죠. 이거는 어지간히 쫄렸나 보네. 이번에 통나무의 넉백거리를 결국 줄여버리는데 1타일에서 0.7타일로 줄였습니다. 0.5타일로 줄이면은 그때 분위기 되기 때문에 0.7타일로 약간 뼈아픈 너프를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수비할 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픽률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너프를 먹어야 픽률이 줄어드는 거야. 여전히 픽률을 30%에서 40%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진화 카드가 출시돼도 진화 감전이 나와도 상관없다, 통나무는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은 통나무를 채용하곤 했죠. 하지만 진화 로켓병이나 진화 다고 같은 끔찍한 메타가 오자 이제 잠깐 화살이 통나무의 픽률을 역전하게 됐습니다. 부동의 1위는 아니었네요. 그래도 통나무는 여전히 국민 카드, 아니 뭐 글로벌 카드였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내주어도 계속 내주진 않았죠. 결국 2025년 2년 만에 통나무의 너프가 찾아옵니다. 크라운타워 피해량이 15%로 감소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일반 피해량도 8% 감소를 때려버립니다. 이 너프는 꽤 치명적이었는데 1레벨 높은 푸세나 다고를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뭐 사실 다 말레벨 유저들에게는 아직도 상관없겠지만 레벨 차이가 있는 구간에서는 인기가 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통나무는 전체 랭크 게임에서 픽률 1위입니다. 뭐야, 아니 그래도 1위라고? 물론 뭐 화살과 거의 차이가 없고요. 일반 레더에서는 압도적인 픽률 1위 40%가 넘고요. 천상계 구간에서는 바통한테 밀린 픽률 6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너프를 먹었는데도 천상계를 제외하곤 아직도 많은 유저들이 이 통나무를 쓰고 있는 것 같군요. 물론 뭐 예전에 비해 압도적인 픽률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통나무는 여전히 클래시월 인기카드 1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통나무는 더 너프를 먹을 것 같진 않고요. 더 너프를 먹으면은 아마 폭동이 일어나겠죠. 과연 슈퍼셀은 또 통나무를 너프 시킬지 아니면은 진화 통나무를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통나무 카드 버프를 원하시나요? 너프를 원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